2026 월드컵은 단순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구 대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기장들 사이에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두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축구를 정의해온 두 사람,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한 사람은 38살의 나이로 이 대회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미 41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대회는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메시와 호날두의 모든 볼터치, 모든 발걸음, 그리고 얼굴에 스치는 모든 표정은 전 세계 언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전설을 중심으로 두 대표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아르헨티나는 알제리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직된 집단의 설득력 있는 경기력이었고 그 안에서 메시는 안정적인 시스템의 중심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반면 휴스턴에서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그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균형을 잃어가는 전술 구조 전체의 답답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결과,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철학, 그리고 어쩌면 월드컵 황금 트로피를 향한 경쟁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방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점수판만 보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는 이겼고 호날두는 졌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성공과 포르투갈의 어려움을 실제로 결정한 것은 개인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팀 전체가 시스템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알제리전에서 리오넬 스칼로니의 익숙한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연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블록처럼 움직였습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깊은 위치에서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알렉시스 맥앨리스터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연결했습니다. 로드리고, 데폴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운반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메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오른쪽에서 출발했지만 계속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공격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10번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깊게 내려와 경기를 설계하는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메시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가 어디에 나타나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아르헨티나와 과거 여러 해 동안의 아르헨티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칼로니는 메시를 위해 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가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알제리가 중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미드블록을 펼쳤을 때 아르헨티나는 무리하게 공을 밀어 넣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공을 돌렸습니다. 상대의 간격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7분에 나온 선제골은 바로 그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메시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 뒤에는 중원 전체의 동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데폴과 엔소 그리고 맥앨리스터가 계속 만들어낸 삼각 패스 구조는 알제리의 수비 조직을 흔들었습니다. 메시는 그저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마지막 일을 끝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칼로니 시대 아르헨티나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집단이 기회를 만듭니다. 천재가 상대를 끝냅니다. 60분에 나온 두 번째 골은 현 챔피언의 전술적 성숙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맥앨리스터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습니다. 루카 지단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메시가 나타나 세컨드볼을 밀어넣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가 극도로 치밀하게 조직한 세컨드볼 장악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맥앨리스터가 슈팅을 시도하는 순간부터 메시는 이미 공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76분에 나온 세 번째 골은 다시 한번 개인 클래스의 증명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나온 단호한 마무리. 많은 터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큰 공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공은 골문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해트트릭이 완성됐습니다. 에로헤드 경기장은 메시만을 위한 무대로 변했습니다. 그 경기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치른 200번째 경기였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메시는 역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특별한 날에 기록한 3골은 그의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끌어올렸습니다. 거대한 의미를 가진 기록입니다. 메시는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인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기록과 공식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르헨티나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라는 위치를 더욱 굳혔습니다. 10골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8골의 디에고 마라도나와의 격차도 더 벌렸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메시가 2006년, 2014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2026년까지 5번의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골을 넣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꾸준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깊게 인상받은 것은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가 시스템 안에 녹아드는 방식이었습니다. 38살의 메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이 뛰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드리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공간을 잘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타이밍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주변 선수들을 더 잘 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술적 리더의 신호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완벽하게 기름칠된 기계라면 포르투갈은 여러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이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익숙한 2-3-1 구조로 팀을 배치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페드로 네투, 가장 창의적인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주앙 네베스의 골로 아주 이른 시간에 선제골까지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안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미드필드 라인과 호날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중앙 공격수 지역으로 들어가는 패스는 계속 끊겼습니다. 샹세 름벤바와 악셀 튀앙제브가 지휘한 콩고 민주공화국의 로블록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호날두는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히트맵은 CR7의 움직임 대부분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공을 연결하기 위해 내려오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는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장면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계속 공을 측면으로 빼낸 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예측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콩고는 그 선택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경기 후 기록은 이 답답함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득점 0개, 도움 0개, 결정적 패스 0개, 기대 득점은 겨우 0.1이, 두세 번의 슈팅이 있었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 진영 마지막 3분의 1 지역으로 공을 운반한 장면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볼 회수는 1번이었습니다. 평점은 5.5에서 5.6 사이였습니다. 선발 명단 중 최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집단 구조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이었습니다. 호날두가 프레싱에 참여하지 않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비티냐가 더 많은 빈 공간을 메워야 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더 깊게 내려와야 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균형을 잃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구조를 최적화하는 메시와 달리 이 경기의 호날두는 시스템이 자신을 위해 조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팀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정적인 장면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헤딩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74분에는 튀앙제부에게 공을 빼앗겼습니다. 동료들에게 손을 들어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곧바로 터널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힘겨운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호날두의 월드컵 커리어에서 가장 잊고 싶은 첫 경기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와 호날두의 대비는 단순히 3골을 넣었느냐, 한 골도 넣지 못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의 이야기입니다. 메시는 시스템에 맞게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호날두는 달라진 축구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역할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촉매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병목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집단처럼 움직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어떤 특권을 지키려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특권이 구조를 이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캔자스시티와 휴스턴에서 벌어진 일은 어쩌면 단지 첫 경기였을 뿐입니다. 월드컵은 아직 깁니다. 호날두는 충분히 방역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멀리 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전술 관점에서 보면 첫 경기에서 가장 큰 교훈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성공한 것은 단지 메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성공한 이유는 메시가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지 호날두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의 전술 구조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중심을 둘러싸고 도는 대신 팀 전체의 에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끌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현대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공간과 강도, 그리고 동기화된 움직임이 언제나 명성을 이깁니다. 2026 월드컵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90분이 지난 뒤 아르헨티나는 진짜 챔피언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이 멀리 가고 싶다면 아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한 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찬란한 기억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까?